지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로 정확히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국정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 원내수석 부대표시죠. 이철희 의원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이 아마 듣고 싶어하는 것은 여당 의원의 평가가 아니라 아마 이철희 의원 개인의 평가일 듯 싶습니다. 여당 의원 단독으로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야당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재인 정부 지난 2년간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여당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예.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일 수는 없는데요. 예. 또 대통령께서 옆에 하는 모습을 옆에서 좀 지켜봐온 입장이라 아무래도 그분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어서 예.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밖에 없고요. 예. 학점으로 보면 저는 A 학점이라고 A 봅니다. 학점. 예.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2년 전에 대통령 취임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 국민 통합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에 아주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취임사에서 말한 국민 통합의 시작이라고 과연 단언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예.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국민이 통합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통합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자 이제 통합합시다 한다고 통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는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이런 갈등들을 또 해결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과정에 있고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통합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아픔들이 생겨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나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애정을 갖고 통합에 매진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소 격차로 줄었어요. 1.6%포인트. 이렇게 된 배경이 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조사 기관은 그래도 한 15%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사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돌아있기 때문에 비슷해진 거죠. 저는 1, 2당의 효과라고 봅니다. 1당과 2당이 최근에 패스트트랙 국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당과 2당이 격렬하게 대치했거든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당과 2당만 보여줬고요. 또 1대1 대결 구도에 따른. 그렇죠. 3당은 좀 존재감이 없고 또 내부가 좀 분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음을 주기가 어려웠고요. 되게 덩치 큰 두 사람이 싸우면 어느 한편으로 좀 쏠리게 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싸움의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성찰할 게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성찰해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떤 정치 세력이든지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성찰하는 세력이 저는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찰할 대목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도 이 싸움의 전술로만 전략으로만 총선 치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무턱대고 싸우자고 달라들어서 국민 마음을 얻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리천장을 깨는 지지율은 더 많이 포용하고 통합하는 거는 우리 당도 그렇고 그쪽 당도 그렇고 이 숙제를 누가 잘 푸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 아무래도 남북관계 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죠. 공교롭게 이제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담을 앞두고 이제 쐈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참 전망보다는 예. 남북 관계는 잘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죠.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외면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핵을 머리 위에 쥐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는 이른바 채찍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 채찍을 쓰면 어느 순간 무너질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데 그게 현실과 부합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그 앞에 정부는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벽한 100%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또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일면 대화, 일면 제재. 이른바 투트랙의 전략이라는 게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때그때마다 방점은 조금씩 다르게 찍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는 제재의 틀, 제재라는 이 국조공조의 틀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칙은 견지하면서 또 국방비는 전례 없이 지금 우리가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입만 열면 안보 외치던 정권에 비하면 이 정부가 훨씬 국방비를 많이 늘리고 있는 거고 국방태세도 튼튼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될 때 이 대화 계기를 어떻게 잡느냐에다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 옳았냐, 지금의 방식이 옳았냐 이 소모적 논쟁할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뭐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다루기가 좀 까다롭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국방일 한 2년 해보니까요. 허구한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이런 정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굉장히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저는 이게 그 분위기 좋을 때도 이게 마냥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비를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잘 헤쳐왔거든요. 또 하나의 고비가 와 있습니다. 이 고비는 과거에 북한이 도발했던 긴장에 비하면 훨씬 약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의 길이 아니라 대화의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걸 좀 더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게 저는 해법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저는 중심을 잘 잡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야당으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 경제죠.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야당은 이제 경제 정책에 실패했으니까 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도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래도 좀 잘한 게 있는데 온갖 이렇게 죽으라고 힘을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해도 야박하게 저렇게 평가할까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역으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왜 저렇게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를 다시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선방했다고 봅니다만 다 잘한 건 아니거든요. 또 고칠 건 고쳐야 되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되고 또 강화할 건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어렵죠. 근데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 주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소득의 노동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아우성 치는 분들에게 뭔가 대책을 주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렸던 거고 여기는 그럼 아우성이 좀 줄어들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또 아우성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아우성 치든지 말든지 나몰라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5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제안하셨습니다만 야당 대표들 또는 원내대표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좀 신속하게 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것도 적절했고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호응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3년 차 시작이 됐는데 이 3년 차에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철희 의원 본인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점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흔히 우리 물을 때 말하는 것처럼 과거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나아졌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모든 정부의 숙명이고 이 정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경제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저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합니다. 이 국회에서 대치하는 걸 겪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아졌는데 정치가 잘 가이드 해주고 잘 방향을 잡아주고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사회적 갈등이 정치로 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증폭돼 버리니까 갈등이 증폭된다고. 네, 그래서 문제는 정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일하는 정치로 바뀌는 게 전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혁신의 과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이 문제를 저희 여당이나 정부가 좀 잘 프로그램을 짜고 야당과 대화해서 풀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경제와 민생에서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건 맞는 100% 맞는 얘기. 그러나 이것이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치가 이걸 지원할 수 있고 길을 터줄 수 있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치 혁신의 과제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앞으로 풀어야 될, 특히 총선 전에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문재인 정부 2년간 어떤 점이 잘못됐고 또 어떤 점은 또 잘 됐고 이런 걸 잘 분석하셔서 3년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스스로 이렇게 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일철의 의원 오늘 말씀 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